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7일이고요.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제 상승을 진행을 했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2.4% 가까이 상승했고, SC바이오센서도 0.4%, 랩지노믹스는 9% 가까이, 그 다음에 수젠텍도 6.7%, 휴마시스 4%, 셀리드는 2.9%, 엑세스바이오도 4.5% 정도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백신 관련 종목으로 좀 크게 지금 반등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신풍제약이 어제 코로나 치료제로 유럽에서 이제 특허를 등록을 허가받으면서 좀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움직임 때문인지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800원 정도 올랐고 33,0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같은 구간을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21선을 깨는 듯 다시 유지를 하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감소해 있는 상황인데 아주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수급을 보시면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는 시젠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젠은 추후에도 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진단에 대한 그런 이 사업성이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요. SC바이오센서는 11,300원으로 시젠보다는 좀 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비슷한 위치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21선, 5일선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C바이오센서는 뭐 특별한 수급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는 2,865원으로 오늘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수렴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이 길게 나온 좀 이제 이상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아쉬운 것은 이제 전고점을 가파르게 빠르게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이제 고점을 낮춰가면서 좀 이제 꾹꾹 눌러 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이제 지지 라인에서 좀 양봉을 한번 뽑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누르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투신 투자자가 이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투신 투자자는 평소에 들어오지 않는 수급인데요. 최근에 이제 100만 주 가까이가 들어온 이유가 일단 무엇일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왔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소식이든 간에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96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하던 물량을 대부분 다시 흡수를 해주면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투신 투자자는 평소에 들어오지 않는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겠지만, 투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점이 아니라 지금은 피크를 찍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지점을 마련을 했는데, 이대로 힘을 한번 받아서 올라가는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24년 여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올 초에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이 작년 여름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적어도 랩지노믹스는 3,700원 이상은 충분히 뻗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세가 계속 이제 관심을 받아서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면 좀 가파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랩지노믹스는 다른 이 진단키트 종목들 대비해서
거래량이 2천만 주 가까이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추세는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의 이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간 이제 강하던 이제 수젠텍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37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왔고, 그래도 6%, 7%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젠텍도 이제 21선, 5일선 수준에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고요. 위아래로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계속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꾹꾹 눌러 담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을 주기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위로 뻗었다가 눌러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추후의 움직임이 위로 좀 뻗어 나가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젠텍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휴마시스고요. 휴마시스도 지금 이제 1,580원 정도고, 네, 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수렴 구간을 같은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 저점을 좀 낮춰가면서 만들면서 조금 더 힘들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21선 가까이에 주가를 이제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 더 강하게 뻗어나가서 전 고점을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랩지노믹스와 유사하게 기관 투자자, 특히 투신 투자자가 지금 3일 정도 들어와 줬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4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어제 오늘 또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을 때 저는 이제 수급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텐데 그것도 계속 주목을 하겠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는 네, 그간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최근에는 힘을 크게 못 쓰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주의 종목 계속 지정되면서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크게 지금 움직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주의, 투자 경고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는 모습이고요. 셀리드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코로나 부각이 되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250원 정도 올라서 4.5% 반등했고요. 어제 주었던 음봉을 그대로 메워주면서 마찬가지 휴마시스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급도 네, 지금은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 조금 매수했는데 확실히 조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거래량도 57만 주 정도 수준이고 이 진단키트 종목들 중에서는 거래량이 좀 약하다라는 모습입니다. 실제는 거래량이 44만 주지만 이 주가가 33,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래 대금으로 보더라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랩지노믹스가 가장 대금 차원에서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 수젠텍, 그 다음에 이제 셀리드라든지 시젠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내일도 이제 신풍제약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뭐 전형적으로 저는 이슈를 띄우고 잠깐 또 피크를 찍고 깔아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런 이제 이슈, 단기 이슈를 보고 계속 주시를 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됩니다. 단기 테마로 제가 정하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추이는 이렇게 매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태국에 대한 코로나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우리 언론에서 기사를 좀 띄우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태국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이전에도 우리가 언급했고 계속 이어져 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분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명분이 우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군가가 다루어서 이슈를 끌어야지 올라간다는 것도 이번에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태국은 올해 확진자가 지금 47만 명이 되었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40여 명이 사망을 하면서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명 가까이가 이제 지금 이번에 일주일에 감염이 되었고 신규 환자 수가 7만 6천 명인데 신규 환자 중 7만 2천 명이 입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태국에서는 좀 코로나에 대한 이 병원성이 좀 높게 접근이 되는 것인지 사실 MB 1.8.1이 주로 유행하고 있을 건데요.
그거는 전염성은 강하지만 병원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 이전에 유행했던 것 대비해서는 치명률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태국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이제 사망자 수도 늘기 시작했고 입원에 대한 환자 수도 좀 늘어나면서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7만 6천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주에는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만 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국에서도 이 코로나 환자 수에 대한 증가율은 조금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태국 코로나에 대한 환자 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태국에 대한 이슈는 계속 제가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언론에서는 특별하게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요건 실제 이제 외국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었고 발빠르게 요 라디오 코리아 뉴스라는 곳에서 먼저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도날 목 통증이라는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현상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인후 통증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이제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버스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55%가 지금 이 님버스가 차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는 것은 신규 지금 전염성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요하게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서는 폐수 내 바이러스 농도가 13% 증가를 했고 코로나 검사 양성률도 3.8에서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확실히 캘리포니아 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유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주 전역에서는 지금 코로나 감염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카운티 이 북가주의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지금 폐수의 농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서 미국 내에 지금 여러 이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이제 초입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CDC 쪽을 트럼프 행정부의 케네디 보건부 장관이 백신이 이제 무용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제 거기 백신 맞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반대하면서 이번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또 강조하는 그런 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입장들이 과연 이제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코로나 이 집계는 또 목요일쯤에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틀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도 쪽에서도 계속 코로나가 확산세가 나타났었죠. 근데 최근부터는 조금 이제 이 액티브 환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6,836명으로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 지금 이제 치료 환자 수가 1,100명으로 많기도 했는데 이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전체 액티브 환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추세가 이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인도는 서서히 꺼져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계속 데이터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타 국가를 살펴보았을 때는 이 님버스라는 변이가 좀 가볍게 유행이 끝날 만한 그런 변이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4월 말에 주당 2만 6천 명 정도 걸리면서 피크를 찍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에 1만 5천 명 정도가 걸릴 만큼 한 달 이상 거의 한 달 반 동안 기간이 지났는데도 매주 그렇게 환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크를 찍었다는 것은 그 정부라든지 그런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든지 그런 백신 접종을 해서 좀 예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의 전체 이 감염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확산세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그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이 님버스에 대한 이 코로나가 이슈가 저는 이 올 여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 이제 계속해서 하수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주변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그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도 보겠습니다. 자, 호주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까지 이 주 평균이 한 1000명 정도였는데요. 1200명 정도로 확실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점점 코로나 확산세가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점점 이제 님버스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확산에 대한 속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그 확산의 전체적인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이 사회가 사실상 대인 접촉을 하지 않고서는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1대1로 접촉을 하더라도 그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감염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겠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중국에 대한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사실 중국 내의 언론은 중국에서의 언론은 주요한 이제 치명률이 없다라고 코로나 이 님버스를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5월 말 정도에 피크를 찍고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발표와는 좀 다르게 이 내용은 좀 중국에 대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하고 이 7월에 오히려 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은 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의사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 확산세를 좀 예상을 한 것 같고요. 그 얘기에 따르면 지금 7월 달에 오히려 피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금 이 코로나의 양성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5월 이 초부터 해서 6월 초까지 매주 지금 코로나 양성률이 2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4월에서 5월 갔을 때 지금 160% 가까이 환자 수가 늘어날 만큼 상당히 빠르게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6월에도 지금 피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30대에서 50대까지도 지금 이렇게 최근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좀 맞이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특히 이제 폐 쪽에 좀 많은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님버스라는 것이 병원성이 없어서 좀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부각이 된 것이 과연 님버스 때문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중국 내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근데 현지 의사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 환자 수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게 7월 달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상황도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도 지금 하루에 이 25명 정도의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고 1명 정도의 사망자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지금 동남아시아 쪽 위치에서 아직 코로나가 확산세가 크지 않았던 국가였는데 서서히 최근 추세에 의하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하루 확진자 수가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아직 큰 소식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최근에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 한 2, 3주 전에는 환자 수가 크지 않을 때는 매주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대만 쪽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오늘 이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동지중해 쪽
미국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관측이 되고 있다. 님버스 1.8.1이 동지 중에도 발생되고 있고, 이집트라든지 그 동지 중의 국가들, 아랍권이겠죠. 그런 국가들이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위험은 아니지만 확산세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만큼 확실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 님버스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이 네 국가가 우연히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확산세가 빨랐던 거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국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님버스의 변이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 같고, 다른 국가들도 거기에 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직 확산세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 수가 적다라든지, 검사 수가 적은 이유는 뭐겠죠? 사람들이 이제 감기인 줄 알고 검사를 크게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컨트롤에 의해서 뭐 거리두기라든지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거기에 대한 좀 통제에 의해서 이 확산세가 조절이 되고 있다. 근데 그게 조절이 될 뿐이지 서서히 접촉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름이라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가 적지만 이제 겨울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또 그러한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고요.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유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특히 미국, 한국,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하수내 농도가 증가하면서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 이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계속 이 확산세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도가 크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또 결국에는 사망자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이 흐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도의 흐름이 조금 꺾이더라도 지금 이미 여러 국가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추세는 계속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